자, 이항분포 수업하겠습니다. 이항분포도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기 때문에 개념을 잘 머리에 입력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개념을 읽어볼게요. 1회 시행에서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 그리고 그 확률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Q라고 할 겁니다. 근데 Q라는 거는 이제 일어나지 않는 거니까 1-P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때 N회의 독립시행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독립시행과 관련이 있다. 그때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라고 할 겁니다. 횟수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확률 변수 x가 횟수로 나타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때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부터 n이고 x의 확률 질량 함수는 아래와 같다라고 되어 있죠. 이제 생각을 좀 해봅시다. 일단 첫 번째, 횟수가 확률 변수 x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어떤 횟수를 다루는 거 혹은 이 횟수라고 했지만 이런 것도 됩니다. 어떤 사람의 명수 이런 것도 돼요. 그러니까 뭔가 셀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분포예요. 근데 분포라는 건 뭐냐라고 하면은 이제 이 통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냥 실제로 확률들이 그런 퍼져 있는 모양새를 나타낸 게 분포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산 확률 변수가 있죠. 이산 확률 변수를 이용한 분포들이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어요. 확률과 통계를 대학교 가서 전공하게 되면 엄청 많은데요.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이고 아주 쉬운 분포가 이항 분포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납득이 됐죠. 근데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 이항이라는 단어를 1단원에서 한번 접해 본 적이 있어요. 이항 정리할 때의 그 이항이에요. 됐죠? 그래서 우리는 키포인트를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횟수가 확률 변수인 독립시행을 이항 정리를 통해서 나타낸 분포가 이항 분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를 여기서 한번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자, 내가 x에다가 0을 넣은 거는 잠깐 패스를 하고 x에다 1을 넣은 것들을 여기다가 잠깐만 적어 볼게요. 적으면 nc1에 p에 1에 q에 n-1 2를 넣어 보면요. nc2에 p에 2에 q에 n-2 이런 식으로 되죠. 우리가 이런 걸 언제 했어요? 이항 정리를 할 때 했습니다. 괜찮죠? 근데요, 여기 내가 이렇게 쓴 얘네들은 어떤 식을 전개할 때 나올 수 있냐면 P 더하기 Q의 N제곱을 전개할 때 나올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전개해서 쭉 다 더하면 저것의 전개식이 되는 거였죠. 그쵸? 이항 정리를 까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P랑 Q를 더했다는 건 우리가 아까 Q를 뭐라 했어요? 1-P라고 했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 1의 n제곱이에요. 1의 n제곱. 그러니까 다 더하면 1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다 더하면 1이 된다라는 얘기를 최근에 굉장히 많이 했었죠. 언제 했어요? 확률 분포표를 조사할 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확률 분포표에 확률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항 정리를 통해 전개한 것들의 하나하나가 모여 있는 거고요. 걔네들을 다 더하면 1이 나온다는 성질을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항 분포가 우리가 배울 만한 아주 쉬운 분포다라고 판단이 돼서 고등학생 때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이항 분포의 장점은 뭐냐면요. 이항 정리를 통해 정리를 했고요. 확률을 P와 Q로 정의를 했지만
Q가 1 마이너스 P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변수는요, 변수. N과 P밖에 없습니다. N과 P. 횟수와 확률만 알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성질들로 분포라는 걸 하나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되게 대단한 겁니다. 지금은 사실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N과 P만 알면 되는 분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이름이 이항 분포고요. 우리는 기호로 B 괄호치고 N, P라고 나타냅니다. N, P인 이유는 N과 P만 알아내면 된다 이거예요. 됐죠? 그때 확률 변수 X 아까 지정했었죠? 는 이항 분포를 따른다라고 해요. 따른다. 근데 이 따른다라는 기호를 뭐 혹시나 해서 알려주지만 물결표를 많이 칩니다. 이렇게 따른다라고 해도 돼요. 근데 요즘은 이게 교과 과정에서 빠져서 따른다라고 그냥 한글로 합니다. 그럼 이게 이항분포가 왜 B냐라고 하면 우리 이항 정리할 때 이 항이 뭐라 그랬냐면 두 개의 항을 전개할 때의 정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두 입자예요. 두 입자. 그래서 이항 분포를 뜻하는 바이노미얼의 앞자를 따옵니다. 그래서 B라고 쓰면 이항 분포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납득이 잘 안 가겠지만 아무튼 이런 스토리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걸 배우는 거다라는 거를 한 번만 들어놓으면 돼요. 한 번만. 괜찮죠? 결국 우리가 이산확률 변수를 통해서 평균을 구하거나 분산을 구할 때 확률 분포표를 알면 엄청나게 쉽게 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항 분포는 더 대단한 게 뭐냐면요. n 값과 p 값만 알면 그 확률 질량 함수를 알아낼 수 있고 그 확률 질량 함수에다가 x는 몇, x는 몇, x는 몇을 넣다 보면 표가 그려지겠죠. 단 두 가지의 정보만으로 표를 그릴 수 있다는 점이 엄청나게 좋은 점입니다. 자, 그럼 쭉 읽어보시고요. 우리는 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항분포의 대단한 점은 여기서 나오죠. 이항분포가 주어졌을 때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요. 바로 이렇게 됩니다. 자, 평균은요. NP예요. B, N, P에 나타나 있는 N 곱하기 P를 해주면 됩니다. 자, 분산도 쉬워요. NPQ예요. NPQ. 아까 Q는 P에서 1에서 P를 뺀 거라고 말을 했었죠. 그래서 엄청나게 쉬워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럼 그 원리는 뭐냐면요. 원리는 이항 정리입니다. 이항 정리. 근데 여기서는요. 그 뭐랄까? 이게 확률 변수가 엄청 많을 때를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계산이 너무 어려지기 때문에 그냥 3개짜리로 예시를 들어요, 지금. 3개짜리로. 결국에 우리가 이항분포 B의 3,P라는 걸 다룬다면 확률 변수 X의 후보는요. 0이거나 1이거나 2거나 3이에요. 맞죠? 이항 정리를 통해서 전개를 하면요. 그러면은 평균은 이렇게 돼요. 0 곱하기 Q의 세제곱 뭐 어쩌고 더하기 하고 정리하면 3P예요. 3P. 이거 뭐예요? 3,P에서 3 곱하기 P를 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저 위에 있는 이것들이 그냥 고등학교 수준에서 설명을 하자면 해봤더니 그렇게 되더라입니다. 내가 다 해봤는데 그렇게 되던데? 이거니까 별도의 증명 없이 사용을 하면 됩니다. 별도의 증명 없이 사용을 하시면 돼요. 즉 평균은 그냥 NP, 분산은 NPQ, 표준 편차는 루트 NPQ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여기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그냥 하면 돼요. 하면 나옵니다. 450 곱하기 3분의 1을 하면 평균이 나오고요. 거기다 3분의 2까지 더 곱하면 분산이 나오고 루트를 씌우면 표준 편차가 나온다. 자, 3번. 이것은 이제 그냥 좀 넘어가면 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 상식입니다. 상식. 큰 수의 법칙.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이 P일 때 N의 독립 시행에서 어쩌고저쩌고 1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뭐냐면요. 엄청 많이 하면 우리가 알고 있던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동전을 5번 던졌어요. 6번 던졌어요. 6번. 그러면 수학적 확률은 앞면이 3번 나와야 돼요. 근데 실제로 앞면이 3번만 나오나요? 6번 정도면 그냥 다 뒷면 나올 때도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한 10만 번을 던졌어요. 그럼 웬만하면 5만 번 근처에서 앞면이 나옵니다. 이걸 1억 번 던지고 10억 번 던지고 1조 번 던지잖아? 그럼 거의 2분의 1의 확률에 수렴해요. 정말 차이가 안 날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그냥 상식선에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막 나와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대학교에서 전공하는 사람들이 할 만한 내용이죠. 자, 여기도 그냥 다 해보시고요. 요거 한번 합시다. 요거 151쪽에 있는 유제 문제부터 좀 다 풀게요. 한 환자에게 어떤 주사를 놓았을 때 치유될 확률이 4분의 3이다. 그럼 이 주사를 환자 4명한테 놓았대요. 4명. 자, 주사를 놓는데 환자가 4명이야. 그럼 나는 주사를 4번 놓은 거죠. 결국 이 문제에서는 환자를 명수로 알려줬지만 결국에는 횟수입니다. 너한테 주사를 한 방, 쟤한테 한 방, 세 번째한테 한 방. 계속 주사를 놓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것은 이항분포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이항분포냐라고 하면 독립시행이기 때문이에요. 독립시행.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이항에 대한 설명을 했죠. 이항. 이항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를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문제를 풀 때는 딱 두 개만 확인을 합니다. 첫 번째, 독립시행인가를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 확률이 두 가지로 나타나 있나를 확인하시면 돼요. 자, 두 가지는 뭔 얘기냐면 치유될 확률이 4분의 3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치유가 안 될 확률이 4분의 1이죠. 근데 이런 거 없죠. 우리 수학할 때. 애매하게 치유될 확률 이딴 거 있나요? 없죠. 즉 뭔 얘기냐면 치유가 되거나 안 되거나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의 확률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항분포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이거예요. 자, 이항분포 써볼게요. 이항분포 4번 했는데 4분의 3으로 치유가 된다 이겁니다. 알겠죠? 얘가 분명하게 치유가 될 확률을 말했기 때문에 4분의 3을 써야 돼요. 자, 두 번째,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해라 라고 나와 있죠? 확률 질량 함수는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4번을 해서요, X번 치료될 거예요. X명 치료될 거예요. 어떻게? 4분의 3의 확률로 X명 치료될 거고요. 4분의 1의 확률로 4 빼기 X명 치료 안 될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확률 질량 함수예요. 단 여기서 X는 몇이에요? X는 0, 1, 2, 3, 4죠. 왜냐하면 4명까지가 최대니까요. 그죠? 자, 3번. PX가 1보다 클 때. 크거나 같을 때죠. 이거 뭔 얘기예요? 치료된 사람이 한 명이거나 두 명이거나 세 명이거나 네 명인 경우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냥 0명일 때 구해서 1에서 빼는 게 편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X가 0일 때 구하는 거야. 그래서 4C 0 곱하기 4분의 3의 0, 4분의 1의 4 이렇게 들어갑니다. 따라서 64분의가 아니라 4분의 1의 대제곱이니까 256분의 255가 되겠습니다. 1에서 뺀 것까지 한 거예요. 256분의 1 나오는데 괜찮지? 자, 지우고 아래 문제 풀게요. 192번. 시청률이 20%인 어느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는 동안 5가구를 조사를 하겠다. 봐봐, 이것도 마찬가지야. 어떤 5집을 조사를 하겠대. 그러면은 A 집 조사하고 B 집 조사하고 C 집 조사했죠. 그러니까 나는
조사라는 행위를 5회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횟수입니다. 횟수예요. 그리고 확률 변수 x라고 했으니까 횟수고 지금은 뭐냐면 조사해서 너는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니? 안 하고 있니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항분포입니다. 이항분포를 따르고요. 어떻게 따르냐면 5가구 조사했고요. 시청하는 확률은 5분의 1이죠. 시청률 20%니까. 그쵸? 이제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해볼게요. 5가구에서 X개의 가구가 5분의 1의 확률을 가지는 시청을 하고 있을 것이다. 시청을 안 하는 5분의 4는 5개에서 X개를 뺀 걸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Px가 4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구하니까 뭐 하면 되냐면 X에다 4를 집어넣고 5를 집어넣으면 되죠. X에다 4를 집어넣으면 5분의 1에 5분의 4에 4죠, 4? 4. 그러니까 이게 얼마야? 이거 나 얼마인지 안 할래. 이거 더하기 5CO 곱하기 5분의 1의 0, 5분의 4의 5는 둘이 잘 더해보세요. 진짜 너무 귀찮아서 못하겠어. 응. 미안. 이거 대입을 거꾸로 했네? 왠지 귀찮더라. 안 귀찮을 것 같아요. 그냥 할게요. 5, 0. 이렇게 되겠죠? 미안. 자, 이거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할게요. 1100, 3125분의 1, 5. 여기는 20이고요. 얘는 3125분의 1이죠. 따라서 3125분의 21입니다. 이거 중간에 내가 실수를 한번 했는데 그거는 영상 그 부분을 자르겠습니다. 아마 그래서 좀 어색하게 끊겼을 거예요. 자, 152쪽을 합시다. 152쪽. 193번 해볼게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확률 질량 함수가 나와 있는데요. 잘 보세요. 뭔가 횟수가 많고요. 독립 시행이 나타나 있어요. 이것은 이항 분포로 처리 가능합니다. 자, 이항 분포로 처리 한번 해볼게요. 일단 컨비네이션 앞에 있는 숫자가 50이기 때문에 50번 수행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잘 보세요. 여기를 잘 보면요. 우리가 이 확률 질량 함수를 어떻게 썼었냐면 NC X에 P의 X, Q의 N-X 이렇게 썼던 거 기억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페이크예요. 5분의 4의 50제곱이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 옆에 5분의 1의 0제곱이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숫자랑 같은 걸 봐야 돼요. 여기 50C 0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여기 5분의 1을 적어줘야 됩니다. 5분의 4 적는 거 아닙니다. 자, 2번 x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해라. 우리가 이항 분포를 b 50,5분의 1로 찾았기 때문에 평균 어떻게 구한다 했어요? np 구한다 했죠. np 그래서 2의 x는 10이고요. 분산 어떻게 구한다 했어요? npq로 구한다 했죠. npq 그러니까 50 곱하기 5분의 1 곱하기 5분의 4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8 나오죠. 8. 그럼 표준 편차는 8의 루트를 씌운 거죠.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자, 194.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평균이 5일 때. 자, 평균 어떻게 구한다고요? np죠, np. 그럼 20p는 5니까 p는 4분의 1이에요. 이제 x제곱의 평균을 구하라 했으니까 뭔가 분산과 관련되어 있음을 느껴야 되죠. 자, vx는 20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4분의 3이에요. npq. 그러면은 16에 20. 얼마야? 2분의 1, 2분의 4분의 15인가요? 4분의 15? 근데 이 분산은 어떻게 돼요? 재평평제죠. 재평평제. 이사확률 변수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직. 그러면은 제곱의 평균은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25.
이게 4분의 15인 거죠. 4분의 15. 괜찮죠? 이제 넘어가면은 이제 2의 x제곱은 4분의 115가 되겠네요. 자, 195. 이항분포 n, p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확률과 제곱의 확률이 구해져 있네요. 그럼 뭔가 또 분산을 쓰겠죠? 분산을. 그럼 분산을 구해볼까요? vx는 25분의 32 빼기 25분의 16 이렇게 되니까 25분의 16이 되네요. 2의 x가 5분의 4니까요. 잘 보세요. np는 5분의 4겠죠. 확률 곱하기 n은 평균이니까요. 그 다음에 npq가 25분의 16이죠. 그쵸? 그럼 np가 5분의 4니까 여기 np 자리에 5분의 4를 넣을 수 있어요. 따라서 5분의 4p가 25분의 16이죠. 따라서 p는 5분의 4예요. 아, p가 아니라 q야. 미안. 실수가 많네 오늘. q입니다. q. q가 5분의 4니까 p는 5분의 1이에요. p는 5분의 1. 됐죠? 그럼 이제 n 값도 구할 수 있어요. p가 5분의 1이니까 n은 4예요. n은 4. 됐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항 분포를 찾았습니다. 4,5분의 1이 우리가 찾던 이항 분포예요. 됐죠? 나 여기 지금 지울 거야. 지울게. 자, 이항 분포를 찾았으니까 뭘 구할 수 있어요?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4번의 시행 중에 x번이 5분의 1을 따르고 4-x번이 5분의 4를 따른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고요. x는 3일 때를 구하래. 그럼 3을 대입하면 되죠. 그럼 5분의 1에 3, 5분의 4에 1 이렇게 되겠죠. 는 625분의 16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죠? 조금 복잡한데 이항분포의 등장으로 되게 확률 계산 편해졌어요. 자, 여기 196번, 153쪽이에요. 합시다. 자, 발화율이 20%인 어떤 씨앗이 있다. 이 씨앗 100개를 심었을 때 발화하는 씨앗의 개수를 확률변수 x라고 하자. 이때 x의 평균을 구하시오. 일단 뭐예요? 100개를 심었대잖아요. 그러면은 발아한다는 그런 과정이 100번 일어나겠죠. 씨앗을 심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항분포를 따릅니다. 어떻게 해요? 100번, 발화율이 20%니까 5분의 1. 괜찮죠? 이때 평균을 구하여라. 둘이 곱하면 된다 했잖아요. 20이에요, 20. 자, 197 갑시다. 160번 던져서, 그러니까 이항분포 160. 동전 던지는 거는 독립시행이었죠. 앞면이 2개, 뒷면이 하나가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3개의 동전을 던지는 거니까 앞면 2개, 뒷면 하나 나오는 확률을 구하면 되겠네요. 앞면 2개, 뒷면 하나 나오는 확률은 8분의 3입니다. 8분의 3. 되시죠? 8분의 3인 거. 그럼 뭐 하면 돼요? 표준 편차 구해달라니까 n, p, q의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 됐죠? 그럼 8, 20, 2분의 5 루트 6 이렇게 되겠네요. 2분의 5 루트 6. 계산은 알아서 해보세요. 자, 198번. 갑을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10번 해서 갑이 이기는 획수를 확률 변수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항 분포를 따를 거예요. 왜냐하면 갑은 이기거나 지거나거든요. 그쵸? 그리고 똑같은 행위를 10번 하는데 독립시행이에요. 그래서 이항 분포 10, 3분의 1을 따릅니다. 그쵸? 가위바위보를 이길 확률은 이제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제 평균을 구하면 2의 x는 3분의 10, 그 다음 vx는 9분의 20. 따라서 9분의 20은
2의 x제곱 마이너스 9분의 100이죠. 따라서 2의 x제곱은 9분의 120, 3분의 40입니다. 괜찮죠? 쭉 갑시다. 여기가 아마 마지막이네요. 마지막. 199번, 154쪽이에요. 어느 제약회사에서 새로 개발한 치료약은 특정 질병의 환자에게 80%의 완치율을 보인답니다. 그렇죠? 이제 이 약을 투약을 하겠죠. 200번 했대요. 200번. 200명한테 했으니까 200번 한 거죠. 그리고 완치율은 80%니까 5분의 4예요. 5분의 4. 확률 변수 x라고 했으니까 일단 2의 x를 구할 수 있겠죠. 2의 x. 2의 x는 160. v의 x는 MPQ니까 평균에다가 5분의 1을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32네요. 32. 자, 이대로 가봅시다. 이때 2x-1의 평균을 구하래요. 그러면 이걸 구하는 거죠. 2의 2x-1. 따라서 319 나오고요. 표준 편차 구하라 했으니까 그냥 분산 구해서 루트 씌울게요. 그러면은 vy는 이제 v 2x-1이니까 4 곱하기 vx죠. 이게 얼마야? 64, 128입니다. 128의 루트를 씌우면 되니까 6루트 2가 아니라 뭐가 나오죠? 8루트 2, 8루트 2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319와 8루트 2다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자, 200번 할게요. 200번. 4개의 동전을 동시에 n번 던져서 4개의 동전을 동시에 n번 던지다 했어요. 이항분포 n, 까지 앞면이 하나, 뒷면이 3개 나온대요. 자, 앞면이 하나, 뒷면이 3개 나오는 횟수는 확률이 16분의 4입니다. 16분의 4. 그래서 4분의 1이에요. 4분의 1. 이때 2의 x제곱이 70이랍니다. 그러면 우린 조사부터 하자. 2의 x는 4분의 1의 n, vx는 16분의 3의 n입니다. 따라서 16분의 3n은 2의 x제곱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죠. 4분의 1의 n제곱. 따라서 16분의 3n은 70 빼기 16분의 1 n제곱 이렇게 됩니다. 뭐 이게 인수분해가 가능하게 나오겠죠? 인수분해가. 구해볼까요? 뭐 구해야지 어떻게 써. 그지? 16 넘기고 n제곱 더하기 3n 마이너스 70 곱하기 16만 해주라. 70 곱하기 16. 뭘 해줘? 대답도 못 듣는데. 는 0 이렇게 되죠. 그래서 n은 32가 되네요. 32. 자, n이 32니까 우리 v 구하면 되는 거니까 32. 그러면 여기 6 나오네요. 6. vx가 6이에요. 따라서 v의 3x-2는 9 곱하기 vx니까 54 이렇게 되네요. 54. 자, 이항분포 어려웠을 텐데 익숙해지면 정말 쉽습니다. 이항분포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 합시다.